12월 18일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내년 실손의료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한 자릿수 오를 예정입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벌이는 좋지 않았는데 강제 지출이 늘어났다는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고요. 마일리지 혜택을 늘린 대한항공 카드가 나옵니다. 자, 유튜버 현행 국세청에 통보된 외환지급 거래 내용은 연 1만 달러 기준인데 1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쿠폰으로 주식도 살 수 있고 이 쿠폰을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비둘기파 의원이죠. 도동철 의원이 다음 금통위선 금리 인하 의견을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 방향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합니다. 자, 먼저 보험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0%까지 올랐습니다. 만원 걷어서 13,000원 냈다는 내용인데, 물론 이 만원 안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은 보험사에서는 최소 15%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자율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힘겨루기를 하고요. 한 자릿수 정도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용어로 쇼부를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3% 정도 인상을 고집했는데 정부가 5%대까지 조금 허용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험사 입장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튼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뭐 보험금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오른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크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제도 개편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튼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결국은 보험사와 정부 입장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한 자릿수 올리게 되면 일부 보험사에서는 뭐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힘들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내용이 확인될 전망입니다. 자, 재택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득은 벌이는 2.1% 늘어났는데 뭐 세금 연금 이런 이제 강제 지출하고지 6.2% 증가해서 살림이 더 팍팍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재무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죠. 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가구 평균 소득이 5,828만 원으로 2.1% 증가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지출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늘었냐면 근로소득이 3.9%, 공적이전 소득이 10.2% 증가한 반면에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이 통계 작성 후 최대폭인 5.3%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내용이고 우리 기사로도 많이 계속적으로 접했죠. 결국은 이러한 이제 소득 부분과 지출 부분이 뭘 만들었냐면은 이 소득 5분위에서 뭐 하위 소득과 상위 소득 간의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 관련 지표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얼핏 보면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이 줄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러한 지표들이 사실 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마일리지 혜택 늘린 대한항공 카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대카드와 대한항공이 손을 잡고 내년에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여행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특전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린 거고요. 그리고 1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외환 지급 거래 내용이 통보가 되는데 이게 1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 자동 통보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가에서는 점점 조세를 이제 확보할 것들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이제 고령화를 통한 그 조세 확보도 어렵고 또 나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세금은 계속 쪼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는 세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정부가 이제 갖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 쿠폰으로 주식도 산다.
예,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이쿠폰 서비스를 내년 초에 이제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다양한 쿠폰,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서 쿠폰들을 많이 주고받죠. 뭐 일단 결제 서비스가 편하고 안정성이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뭐 홈쇼핑이 아니라 이제 일반 그 소셜 커머스나 또 이런 데서 쿠폰을 사곤 했는데 이거보다는 역시나 카카오톡 같은 것이 편하고 좀 안정성이 있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 쿠폰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 전자화폐겠죠. 이런 걸로 해서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발행될 예정이고요. 이걸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등록을 한 뒤에 앱에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상품권으로 이제 주식 같은 이제 금융 상품을 산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식이나 펀드, RP 그리고 발행원 같은 예치식 적립식 투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상품의 거래나 또는 또 어떻게 보면 선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험도 이미 뭐 모바일 쿠폰을 이렇게 선물할 수도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월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원래 이제 그 신인석 금통위원회 소수 의견을 냈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걸 냈었고 여기에 이제 그 조동철 의원이 이제 힘을 실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0.25%또 떨어진다라면 역대 최저치인 이제 1% 금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그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 물가 부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금리 어제도 이제 SNS 보면은 최근에 1.25% 금리 이런 도표와 1980년대 이제 30% 20% 되는 뭐 그러한 저축 상품의 금리들을 많이 비교했는데 금리를 비교할 때는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죠. 실질 금리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1980년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광복 역사상 딱 두 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IMF 때 했고 그 다음에 1980년대 했죠. 1980년에 마이너스 성장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79년에 2차 올 쇼크 있었고 그거에 이제 타격을 받은 거죠. 대한민국도요. 그때 실제 물가 상승률은 3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27%, 8% 준다라고 해도 물가가 30% 오르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실질 금리를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험 덕후 보타쿠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